파운드리도 이게 수율이 좀 올라오는 상태에서 메모리가 쇼티지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애플이 삼성과 인텔의 미국 내에 칩 생산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특히나 이 삼성에 대한 기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와중인데, 오늘도 뭐 코스피 7,000 넘고 막 삼성전자 막 15% 오르고 막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또 굉장히 또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애플이 삼성과 인텔의 어디? 미국에 있는 플랜트 반도체 팹에 들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 임원들이 삼성의 텍사스 시설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3나노, 2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테일러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뭐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이 애플이 인텔과 삼성, 특히 삼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드디어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로 다시 돌아오나라고 기대를 할 만한 소식인데,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현재의 이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메모리 경쟁,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경쟁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두루두루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TSMC와 애플의 관계라기보다는 TSMC의 생산량과 관련된 내용이죠. 애플은 TSMC의 가장 최선단 공정을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앵커 고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는데, AI 수요에 따라서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를 해버렸죠. 엔비디아가 이 AI 수요로 인해서 블랙에린이, 루빈이니 이런 거를 생산하기 전까지는 애플의 A 시리즈,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M 시리즈, 맥북 프로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맥이라든가 애플 워치, 모든 것들을 TSMC에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최신 공정, 최선단 공정, 아주 비싼 웨이퍼에 해당하는 그 최신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TSMC 입장에서도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당연히. 가장 최신 노드를 초기 물량으로 이렇게 많이 양산을 할 수 있는 고객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깎아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MD, 구글, AWS, 브로드컴 전부 다 죄다 AI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칩들을 TSMC가 마구마구 생산을 해내려고 하니까, 특히 엔비디아의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까지 포함하면은 이 모바일 중심 혹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이러한 칩보다도, 모바일 SoC 비중보다도 이런 서버 쪽에 해당하는 칩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플의 비중이 줄었다는 겁니다. 애플이 밀려났다기보다는 TSMC도 계속 팹을 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포션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트렌드포스의 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가 듀얼다이 디자인으로 패키징 컨스트레인트를 겪고 있다. 자, 패키징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대한 얘기지만도 패키징 컨스트레인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 TSMC 3나노 디맨드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3나노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내용들을 인용을 한 내용을 그대로 또시 얘기를 한 건데, 자, 2025년도만 하더라도 5%밖에 안 되었던 AI에 대한 수요가 지금 36%까지 왔다라는 거죠. 안대광 채널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TPU도 있고, 구글 뭐 V8도 있고, AWS 트레이니움 V3,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지만 제일 많은 건 사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이 3나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AI 인프라 수요에 따라서 모바일 쪽이라던가 이 랩탑 쪽, 아니면 맥 같은 데스크탑 같은 것들, 이런 모든 수요에 있어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애플이 만들어야 하는 SoC에 대한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AI가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까지 막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TSMC가 아무리 열심히 이 캐파를 늘린다 하더라도 애플이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그 캐파가 비교적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TSMC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말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TSMC 기사인 건데, TSMC의 3나노가 월간 캐파, 그러니까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의 수가 40%가 늘어서 2026년도까지 180K의 웨이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 말에 한 달에 12만에서 13만 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18만 장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TSMC는 꾸준히 늘리고 있어. 3나노를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AMD, 뭐 인텔도 있고, 뭐 자동차 고객도 있고, 이 3나노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애플이 굉장히 수많은 라인업이 있잖아요. 요 라인업에 대한 것들을
것들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2025년도에 수요는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캐파를 증설을 한다고 해도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메모리도 메모리고 코어스 같은 후공정 패키지, 인터포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운드리 자체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TSMC가 계속 풀캐파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TSMC가 생산을 안 늘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TSMC 입장에서는 애플은 여전히 엄청난 고객이잖아요. 근데 TSMC 안에서 경쟁하는 고객의 성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모바일 SoC 중심으로 TSMC가 운영을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옛날에 인텔의 전 CEO니 팻 갤싱어도 야, TSMC 맨날 작은 칩 만드는데 우리처럼 커다란 칩 만드는 것들 파운드리 이게 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던 것도 칩 자체를 크게 만드는 타겟으로 하는 인텔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TSMC가 칩이 커져도 지금 잘하고 있죠, 결국은. 어쨌든 현재 모바일 SoC 중심이 아니라 AI GPU라든가 AI ASIC이라든가 최근에는 고성능 CPU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칩의 중심, 그러니까 결국 서버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칩들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도 당연히 캐파 배분을 할 때에 그냥 단순히 물량 문제도 있겠지만도 애초에 물량을 아무리 생산해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3나노에서 이제 2나노의 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TSMC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을 하게 될 텐데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상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3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50%나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LPDDR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삼성이 100% 인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봐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했죠. 근데 N3 대비 2나노로 갔을 때 얘 수율도 낮은데 단가가 엄청나게 비쌀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애플이 과연 현재 이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수렴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전 라인업에 전부 다 최신 공정을 쓸 거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애플의 맥북 니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나오면서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을 하잖아요. 충분히 많이 사잖아요. 물론 이 웨이퍼 가격만 단순히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웨이퍼 가격에다가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계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율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실제로 애플이 웨이퍼를 사다가 거기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칩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설계도 이식해야지, 패키징도 해야지, 일정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순히 인텔이나 삼성 걸로 그냥 가져가면은 TSMC보다 좀 더 싼 웨이퍼를 사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만 단순히 후려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삼성 2나노가 지금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TSMC보다 싸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TSMC가 모든 것들을 선단 공정을 다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공한다 하더라도 비싼 웨이퍼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D램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르고 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 라인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도 이런 일정 리스크라든가 공정이 조금 TSMC보다 구려서 배터리를 빨리 소모한다거나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업을 좀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섬세하게 이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저가형 라인업이라든가 뭐 9세대의 파생칩이라든가 뭐 애플 TV나 홈팟 같은 이런 이제 물량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최근에 애플이 또 자체 서버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확정됐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삼성 2나노와 관련된 너무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게 지난달 중순에 나왔던 거거든요. 삼성 2나노가 수율이 한 55%다. 제가 지난달에 했나요? 지지난달에 했나요? 제가 뭐 수율이 한 50% 전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70%라고 하는데 왜 너 거짓말하냐 이렇게 거짓말. 수율 정보는 원래 삼성에서도 컨피덴셜로 나오는 정보일 거기 때문에 저거는 다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업계 카더라 소식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수율이 계속 램프업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2나노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TSMC의 2나노는 60에서 70%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TSMC 2나노와 삼성 2나노는 서로 다른 거 아시죠? 똑같이 2나노라고 이름이 붙여도 덴시티라든가 PPA라는 것들은 서로 많이 달라요. 이름만 서로 2나노라고 붙였을 뿐이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설령 뭐 삼성 파운드리가 TSMC보다 못한 공정으로 PPA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한테는 매력적인 공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퀄컴도 삼성 2나노 대신에 TSMC의 N2P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충분히 이게 뭐 램프업이 안 되면은 퀄컴도 계속 더 빠른 성능을 지원을 하는 AP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삼성을 못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금 2나노에서 55% 수준 해서 이제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애플이 앞으로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삼성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부분들 있죠. 그러면 그 얘기 옛날부터 했었잖아. 삼성 파운드리 쓸 수도 있다는 거 옛날부터 했는데 왜 못 썼냐. 충분한 성능이 안 끌어올라져 있고 퀄컴과 애플과의 그 경쟁에서도 선단 공정을 하면서 계속 챙겨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삼성 파운드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양산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선언일 뿐이고 실제로 고객이 없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바로 메모리죠. 메모리. HBM뿐만이 아니라 LPDDR, DDR 모든 D램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마저도 지금 쇼티지인 상황이죠. 그런데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메모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파운드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설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IDM,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디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HBM 수요가 폭증하니까 HBM 하나 만들면은 GDDR 3개 만들 수 있는 거 HBM 하나 만들 수 있고 막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산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D램은 또 덜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LPDDR이나 낸드 같은 이런 것들의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의 감소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오늘같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 비용이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든 줄여야 할 텐데,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벤더사들 여러 개 경쟁시키는 거죠. 지금 딱 이 적기에 삼성과 컨트랙트를 할 때에 이건 추정일 수밖에 없겠지만도 애플같이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특정한 어느 정도 LTA를 계약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메모리 가격을 이 정도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너네 파운드리도 한번 검토해봐 라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삼성이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이게 로이터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2026년도에 삼성이 이렇게나 늘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 지금 이 매출 이익이 엄청 떨어졌다 하고 난리가 났던 때였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 기울기가 아예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서버 쪽에서의 메모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LPDDR 같은 모바일, 랩탑까지도 다 지금 적용된 상황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계약을 어쨌든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계약을 했어야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파운드리와 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 그 상황이 2, 3년 전에 파운드리 삼성이 3나노 양산을 선언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선택하지 못했던 그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AI 수요 때문에 아이폰에 뭐 HBM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HBM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HBM이 D램 다이를 여러 개 가지고 패키징 해갖고 본딩 붙여가지고 만드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웨이퍼 하나당 다이들을 만드는 그걸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다른 LPDDR이라든가 다른 서버용 D램의 생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D램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D램의 양산을 늘리게 되면 그 낸드가 그만큼 부족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을 지금에 다시 와서 보면은, 자, 메모리가 쇼티지가 아닐 때는 조금 파운드리를 막 쓰기에는 좀 빡빡했죠, 사실. 어떻게 공정 자체가 안 나오고 PPA가 너무 쓰지 못할 정도로 구렸으면은 이 팹리스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들, AMD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AMD는 뭐 쓴다 만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야, 너네 메모리 우리 거 안 쓸 거야? 약간 이렇게 내고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첨단 패키징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테일러 팹에서 이제 시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단순히 야, 우리가 2나노 싸게 해줄게, 애플 너네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겠죠. 사실 삼성의 가장 강점이라는 게 종합 반도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인데 기존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파운드리도 이게 수율이 좀 올라오는 상태에서 메모리가 쇼티지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는 굉장히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은 엄청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설명드렸는데, TSMC에서 로직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최강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메모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야 같은 기업들 밀어준다라고, 제가 난야 분석한 영상 찾아보시면 그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HBM이 있다고 쳐요. 지금 HBM3E 쪽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벌이고 있으니까. HBM4는 아직 안 나왔죠. TSMC의 베이스 다이를 가져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경우도 미국 생산이라는 거는 있지만 턴키를 하기에는 아직 이제 수율이 많이 안 올랐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삼성은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미국에 팹까지 있어. 얼마나 좋은 협상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는데, 애플은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파이드 메모리잖아요.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M 시리즈라든가 그 LPDDR을 가져와가지고 파운드리는 로직 칩 생산을 하고 메모리를 별도 구매를 하게 되겠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유니파이드 메모리로서 삼성이 LPDDR을 애플한테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좋냐? LPDDR 공급 안정성도 제공을 하고 낸드도 제공해 줄 수 있죠. 로직 파운드리를 만들면서 애플이 만든 그 팹리스 M 시리즈 설계, A 시리즈 설계 같은 것들을 자기 LPDDR로 붙인 다음에 미국에서 생산하고 첨단 패키징 엮어가지고 검증까지 다 해준다라는 거죠.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를 가지는 애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한방 솔루션을 애플이 굉장히 구미가 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삼성이 메모리랑 패키징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병목에서 우리가 한 방에 다 검증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 협력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하나 마켓의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면은 요러한 부분들 점차 무기로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현재 애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디스플레이도 삼성이 또 디스플레이 갖고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모바일용 OLED 패널을 가장 강력하게 공급을 하니까 아이폰 잘 팔리면 삼성 디스플레이 돈 많이 벌죠. 근데 애플이 잘한 게 뭐합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합니까? 중국 BOE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LG도 살려보자. 마찬가지 역할로 수준이 올라오면은, 자,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그랬어요. LG랑 BOE는 충분히 생산을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1등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벤더를 키워감으로써 충분히 뭘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지금같이 쇼티지 같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 삼성이 치고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인텔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들은 뭐냐? 메모리라는 거죠. 결국은 메모리랑 패키징까지 모든 거를 한 방에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그거를 삼성은 할 수 있는데 인텔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요즘 이제 압박이 있을 때에 미국 안에서 생산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서 인텔을 쓰는 거지, 사실 삼성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애플 칩의 물량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아이폰 연간 출하가 2.47억대 정도 되니까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한 대당 한 개씩 있으니까 2.5개의 A 시리즈 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아이폰만 2.5개의 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가장 선단 공정을 쓰잖아요. 3나노 아니면 2나노를 쓸 거니까. 근데 이게 일반형으로 나온다거나 앞으로 뭐 저가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또 이제 다른 또 공정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A 시리즈 면적을 대충 한 100에서 120mm 정도로 잡고 수율도 충분히 올라왔다는 가정하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웨이퍼가 필요할 것이냐 보면은 한 달에 한 4, 5만 장은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는 아이폰 기준입니다.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이거 세미 어널리시스 가면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대충 이 단순 면적 기준으로 300mm 웨이퍼 하면 한 700개 다이가 나오는데, 엣지 부분 빼고 수율 85% 때리고 하면 대충 한 55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5개에서 530개, 540개가 나눠버리면은 한 달에 4만 장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아이폰만 해서 그런데, 물론 아이폰이 칩수가 제일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거기다 M 시리즈도 포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면은 한 달에 한 4, 5만 장이라고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의 엄청난 캐파를 많이 필요로 한데, 이 TSMC의 A칩 캐파가 20, 30% 정도, 여전히 이 캐파가 굉장히 큰 정도지만 여기에 일부를 삼성이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이 TSMC가 이 독점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야겠죠. 왜냐면 계속 TSMC 다 몰려드니까. 그러면서 미국 내 생산 옵션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삼성의 테일러 공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단독으로는 지금 공정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경쟁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TSMC는 메모리 못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메모리가 짱이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들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수많은 기업들과 지금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거 진짜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애플이 이러한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 물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삼성 파운드리가 아무 기업들을 하고 수주를 못할 것 같진 않잖아요. 점차 뭐 LPU 같이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로직 반도체 쪽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패키징까지 같이 턴키 솔루션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주목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